네, 한 주간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 현지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이고요. 매주 이 시간에는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헤지펀드 파트너로도 근무하고 계신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명품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역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품 주식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인 LVMH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LVMH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부터 팬디, 지방시 등의 많은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LVMH가 지난주에 3분기 이 실적 발표를 전해줬습니다. 어떤 실적 결과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난 6월 LVMH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경험 소비 재개로 인한 명품업계 성장률 둔화에 등심을 덜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LVMH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최고점인 712유로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국이 공동부유 정책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상류층이 타격을 입어 명품업계 장기적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 명품업계 단기적 성장률 또한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근심도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LVMH 주가는 최고점인 712유로에서 실적 발표 전 634유로까지 하락했습니다. LVMH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55억 유로를 기록하며 상수통화 전년 대비 20% 상승했고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4% 높았습니다. 2019년 3분기 대비 미국과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상승했으나 관광객 매출이 높은 유럽에서의 매출은 하락했습니다. 또한 LVMH는 중국의 주요 고객이 부유한 중산층이기에 공동부유 정책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VMH는 모든 제품을 가까운 곳에서 제조하므로 물류비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급망 차질에 대한 근심도 덜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타격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견조한 실적을 발표해 줬다는 부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당장 명품업계에 좀 차질을 주고 있는 공급망 이슈라든지 중국의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악재 요인들은 아니다 보니까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네, 명품업계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원동력은 첫째 중국입니다. 중국의 1인당 명품 소비는 60유로이며 미국 1인당 소비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공동부유 정책은 부유한 중산층을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기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밀레니얼과 Z세대입니다. 명품 소유욕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밀레니얼과 Z세대가 소비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이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명품업계도 패션 유행 주기에 민감한 브랜드들이 있기에 이런 브랜드를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LVMH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명품 업계의 어떤 성장세에 대한 전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국 시장 역시도 3분기 어닝 시즌을 굉장히 바쁘게 보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도미노 피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도미노 피자의 실적도 분석해 주실까요? 네, 도미노스 피자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0억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3% 낮은 수치였습니다. 해외 동일 매장 매출은 9% 상승했으나 미국 내의 동일 매장 매출은
인력 부족, 경기 부양 지원금 중단, 그리고 요새 전략으로 인해 2%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3% 낮은 수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수익 비율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은 3.2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세율 감소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시장 예상치 대비 3%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동일 매장 매출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실적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도미노스 피자의 실적 발표 후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인력 부족은 일시적이고 도미노스 피자의 막강한 가치 제한으로 인해 경쟁 의지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비중이 높기에 상품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받는 타격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백신 접종 확대와 격리 지침의 완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시 외식을 하며 피자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업체로 인한 경쟁이 심해지기에 성장률은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노 피자의 실적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LVMH, 도미노 피자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항상 김성균 파트너께서는 이 업계 자체에 대해서도 전망을 항상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명품 업계 혹은 외식 업계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업계 전반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뭘 가는 시간 김성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